안녕하세요. 통합사회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단어는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의 두 번째 단원이에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진행을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의 분포와 실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좀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쫑긋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 캐릭터가 제 캐릭터예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의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원이 뭔지를 정리를 해야 해요. 자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연 상태로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자원이라고 부르나요? 자연은 곧 자원입니까? 아닙니다. 자연물 중에서 우리가 이용 가능해야 돼. 어떻게 이용 가능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물들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쓸모있는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자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쓸모있는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의 자원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도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원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이 아이는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표시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변성입니다. 가변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가변성은 가치가 변하는, 자원의 가치가 변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원이라는 것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옛날에 석유 있잖아요. 석유는 그냥 쓰레기 같은 검은 액체라고만 불렸어요.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자원이 된 거죠. 가치가 떡상한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종교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힌두교가 먹지 않는 동물이 뭐죠? 네, 소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힌두교인들에게 소고기는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떤 걸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것 또한 자원의 가치가 그 기술, 환경,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유한성입니다. 자, 유한성이라는 것은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원이 만약에 무한하게 있다면 다툴 일도 없을 것이고 자원을 펑펑 써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원의 양은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을 아껴 써야겠죠. 이따가 배우겠지만 가채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요 자원의 유한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편재성입니다. 자, 편재성은요, 자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원이 다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한다면 다툴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원은 어디에 많이 있고 또 어떤 자원은 어디에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이 자원의 편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의 세 가지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원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가치가 변한다, 가변성. 두 번째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유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한다, 편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원의 세 가지 특성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자원 소비량과 관련된 내용을 봅시다. 세계의 자원 소비량을 살펴보면 세계의 자원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산업 또한 점점 발달하면서 자원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에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원의 소비량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자, 화석연료라는 건 뭐냐면 화석이 연료가 되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인 자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물들,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공룡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제 압축이 되면 석유가 되고, 식물 같은 것들,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랜 기간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이 화석연료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게 될 테니까 표시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원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국가예요. 세계 5위래요.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세계 13위래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8등이래요. 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라는 뜻이겠죠. 지구 입장에서는 사실 썩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생산인데요. 우리가 아까 강조했던 화석연료들 있죠. 뭐 있었니? 첫 번째는 석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연가스가 있었습니다. 요 각각의 자원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어디에서 생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를 볼게요. 자, 석유를 보니까 석유는 주로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니? 석유가 전박이를 막 찾아보니까 여기가 눈에 띄지 않아요? 네, 여기는 적어두겠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전 세계 석유의 약 50%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국가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의 국가가 석유 재벌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만수르 형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여기 석유 재벌입니다. 자, 다음에 석탄 같은 곳, 석탄은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는지를 봤더니 석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이쪽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많이 나타나고, 미국의 이쪽이라든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나요? 천연가스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일대 그리고 러시아 일대가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원의 이동과 관련된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유와 이동이 있고 석탄의 이동이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석유와 석탄인 걸 보여주지 않고 화살표만 보고 추론하면 맞출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이곳에서부터 화살표가 빠져나가는 거 있죠? 이와 관련된 자원은 뭐예요?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쪽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원이 있다면 이 아이는 석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자,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의 분포와 이동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는 주로 페르시아만 연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석탄은 뭐 중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런 곳에서 많이 생산되고요. 천연가스는 러시아나 뭐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눈에 익혀 두십시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수출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각각의 자료를 보면요,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자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는요,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이건 그냥 알아만 두겠습니다. 석유는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라는 곳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은 적어만 두십시오. 자, 다음에 석탄은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뭐 죄다 나중에 배운데 그럼 지금은 뭘 배울 거야? 자, 우리는 요걸 정리할 거예요. 천연가스도 맞아 할까요?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뭐랑 똑같아요? 네, 석탄이랑 똑같습니다. 주로 석유하고 똑같습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석유가 나오는 곳에서 같이 생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메인은 사실 요겁니다. 석유의 특징이에요. 자원의 세 가지 특성, 뭐뭐 있었죠?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이 있잖아요. 석유는 편재성이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특정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국제 이동량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는 석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재성이 작습니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석유에 비해서 국제 이동량이 어떨까? 적게 나타나겠죠. 자, 천연가스는 석유와 비슷한 맥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자원의 생산량을 보면, 자원의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 수입량을 살펴보면, 특히 생산되는 국가하고 수입하는 국가가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석탄 같은 경우도 중국, 미국, 인도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인도, 중국,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요.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 이란 같은 곳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수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원의 생산과 소비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의 무기화라고 불러요. 자원을 가지고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자원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원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이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갈등의 자원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내용으로 정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1985년도의 자원 소비량에 비해서 2015년의 자원 소비량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자원 소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거는 바로 요겁니다. 2015년에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자원이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은 32.9%에 해당하는 석유입니다. 2등은 뭐예요? 석탄입니다. 3등은 천연가스. 4등은 원자력 아니요, 수력이에요. 6.8%네요. 5등이 원자력이고요. 6등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세계 에너지 자원을 세 가지 고르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더라? 바로 화석연료라는 점이에요. 화석연료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자원이 되겠죠. 자, 자원을 자꾸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바로 자원 고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의 특징 중에서 유한성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원의 유한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채연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가채연수라고 하는 말은요, 자원을 채굴 가능한 연수를 얘기합니다. 자원의 채굴이 가능한 연수를 이야기해요. 자, 뭐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요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원이 얼만큼 있냐? 뭐 석유가 이만큼 있대.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생산하면 한 이 정도 생산한대. 그러면 자원을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확인 매장량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연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충 뭐 계산은 제가 해봤어요. 한 55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과 같은 현재와 같은 생산량으로 석유를 계속 사용한다면 몇 년 뒤에는 석유가 고갈되는 거예요. 55년 뒤에는 석유가 고갈됩니다. 와, 석유를 50년밖에 쓸 수가 없대. 자, 여기서 이때 말하는 이 55년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채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채연수는 그 확인 매장량과 연간 생산량을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채연수라는 건 자원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중요한 특징은 또 요겁니다. 가채연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원의 고갈 시기를 조절하면.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원을 그냥 쓴다고 보면요. X축이 자원의 고갈 시기고요. Y축이 비재생 자원의 매장량입니다. 그냥 채굴하고 이용하고 그대로 버려버리면 자원의 고갈 시기가 여기에서 그치잖아요. 그런데 자원을 뭐 재순환하거나 채광 기술을 개선하거나 혹은 뭐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자원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채연수라는 것은 오늘날에 소비하는 양으로 계산했을 때 남아있는 양을 이야기하고요. 이 아이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요.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자원의 세 가지 특성. 자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죠? 가치가 변하는 성질, 가변성.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성. 그리고 뭐였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요. 편제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자꾸 쓰면 고갈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원의 채굴 가능한 연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채 연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자원의 편제성은요.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납니다. 특히 자원의 편제성이 높은 화석연료가 뭐더라? 석유였죠. 석유는 오늘날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제성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무기로 만드는, 자원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자원의 무기화, 같은 말로 유사한 말로 자원 민족주의와 같은 국제 분쟁의 여지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